코먼 에미터 증폭기 실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보고서는 이렇게 생겨 있는 LT-SPICE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DC에서 하는 과정, 그리고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스몰 시그널 모델을 해석을 해서 개인 해석하는 과정, 그리고 디스토션 해석, 그리고 주파수 해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DC에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RB1 저항은 18K, RB2는 8.2K. 지금은 DC는 요 캐패시터를 다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일 때는 캐패시터가 오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있는 회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회로가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RB1이 여기가 18K, 여기가 8.2K, 그리고 여기가 1K, 그리고 RE가 0.5K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의 베타하고 알파는 이렇게 가정을 했고, V early voltage는 여기 적혀 있지는 않는데 100으로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100V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세 개가 이제 기본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액티브 영역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VC가 0.3보다 커야 됩니다. 0.3V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VBE는 0.7V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테이블을 채워야 되는 게 보시면 여기 계산해야 되는 게 있고,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으로 뽑아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측정으로 추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셋 중에 지금 이제 계산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산 과정은 여기 요렇게 들여다본 테베란 등가위를 먼저 그립니다. 테베란 등가위를 계산을 하면 오픈 전압, 이게 VCC가 RB1과 RB2로 디바이딩 돼서 나오는 전압이 VBB입니다. 그래서 VBB의 전압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 VCC는 12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B1과 RB2의 저항 디바이더로 인가되는 전압 3.76 전압이 여기 전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여다본 태빈한 저항은 RB1과 RB2의 병렬 저항이겠죠. 그래서 5.63K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회로를 그려보면 VBB 이쪽 부분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여기가 VBB, 여기가 IB 들어가는 전류고, 여기 RB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루프 이퀘이션을 씁니다. 자, VBB의 전압은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 VBB는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 요 저항 RB의 전압 차이고요. 그 다음 VBE, 여기가 VBE냐 0.7V 여기 있고요. 그리고 RE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여기 걸린 전압이 RE 곱하기 IE. 그래서 여기 전압은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으로 되는데, 여기 0.7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넘기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VBB-VBE 되는데, IB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IE 나누기 1 플러스 베타, 이게 IB입니다. 그래서 IB 대신에 이 값을 여기다 넣게 되면 IE로 묶어내게 되면 이게 RB가 이게 RB입니다. RB가 RB가 1 플러스 베타분의 RB 더하기 RE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미트 커런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VBB가 3.76, 그리고 RE가 0.5, RB가 5.63K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계산하면 5.9mA 정도 나오는데, 여기다 알파 I를 하게 되면 여기가 알파를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5.83mA 정도 나오고, 그래서 컬렉트 커런트와 에미트 커런트를 알면 에미터 전압은 여기 에미터 전류 곱하기 RE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미터 전압이 여기 전압이고요. 컬렉트 전압은 VCC에서 여기 생겨난 드랍만큼 VCC에서 RC 곱하기 IC만큼 하게 되면 여기 전압이 컬렉터 전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컬렉터 전압에서 에미터 전압을 빼게 되면 이게 3.24V가 VC인데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C 동작점을 구했습니다. 자, DC 동작점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나중에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식을 가지고 에미트 커런트를 찾고 컬렉트 커런트를 찾고 이걸 찾아서 GM 이제 현재 GM 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GM 값은 VT 25mV GM은 25mV 나누기 컬렉트 커런트가 5.84mV 미리볼트가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GM 값입니다. 잠깐만요. 잘못 계산했습니다. GM은 IC 나누기 VT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IC가 지금 5.84고요. 밀리암페어. 그리고 VT가 25mA 밀리볼트 해서 여기가 0.2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산한 값은 0.234 지멘스 되겠죠, 그죠? 이렇게 주어지고요. VE의 전압은 여기서 찾은 전압이 있습니다. 이제 2.92V 그리고 VC의 전압도 6.1V 6.16V네요. 그리고 IC는 5.84mA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리고 알파의 값은 저희들이 GM을 알고 나면 GM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알파이가 얻어지고 이렇게 하면 IC가 얻어지는데요. 이제 RO가 얻어지는데 RO는 지금 VA가 1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00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00 나누기 5.84mA니까요. K 단위가 되겠죠. 킬로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7.1 킬로옴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적으시면 여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추출해야 되는 내용은 여기가 LTSPICE 파일인데요. 여기서 오퍼레이팅 포인트 해석을 먼저 합니다. DC 해석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보이고요. 여기에 로그 파일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동작전 전부가 얻어집니다. 여기를 카피해서 제가 빈 엑셀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비보고서 프리뎃 A라고 해놓죠. 이렇게 적고 여기를 데이터 스플릿을 해야 되는데요. 데이터에서 나누기 콜론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줍니다. 지나면 이렇게 나눠지고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가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값들입니다. 여기 테이블 중에 컬렉트 커런트 거기가 여기 있습니다. 컬렉트 커런트 그리고 컬렉터 전압, 에미터 전압은 여기에는 이제 VC 전압, VB 전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따로 계산 예수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GM 여기 GM 이게 GM이고요. 그리고 알파이가 여기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RO가 여기가 RO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지죠. 스몰 시그널 하나 둘 세 개를 찾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VC가 요 전압이 어디 전압이냐면 우리가 여기 전압 3.24라고 되어 있는 요 전압이 바로 여기에서 계산한 전압입니다. 그래서 그 에미터의 저항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에미터 전류하고 에미터 저항 가지고 에미터 전압을 찾아내게 되면 컬렉터 전압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가 시뮬레이션 된 컬럼이고요. 계산한 결과는 저희들이 컬렉트 커런트가 5.84mA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GM이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를 이 숫자를 셋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0.234 이 정도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알파이는 알파이 계산 안 했네요. 알파이는 여기서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베타가 300 알파가 0.99 VA가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은
여기에 적혀 있는 요 값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이는 베타 곱하기 베타 나누기 GM이죠. 사실 여기 GM 이렇게 계산하면 이 정도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리고 R호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VA 이게 VA입니다. 나누기 IC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값과 계산했을 때 값 각각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그 VC의 전압을 찾아야 되는데 VC 전압이 여기 있는데 VC의 전압은 여기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걸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VC 전압이 이렇게 주어져요. 그리고 VE 전압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카피를 해서 제가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이 X에서 옮겨 놓겠습니다. 이 숫자 세 자리라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는 시뮬레이션에서 여기서 가져온 거고요.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6.16V였고요. 여기가 2.92V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와 계산한 데이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작점 정보입니다. DC 어널리시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 표를 채우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들 여기 값을 보고 여기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 엑셀 파일은 나중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펜으로 해서 제가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계산과 시뮬레이션 값의 DC 해석과 여기에 나와 있는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스몰 시그널 해석, DC 해석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스몰 시그널 해석을 하게 되는데, 스몰 시그널 해석은 지금 여기에 있는 회로를 스몰 시그널 등가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시그널 소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RB1, RB2의 병렬로 붙어 있는 게 RB 저항이 있고요. 여기 RC가 그라운드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AC 그라운드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AC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얘와 얘가 병렬로 그라운드로 붙어 있고요. 얘도 그라운드로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게 되면 여기가 소스고요. 여기가 로드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증폭기 모양이 주어지게 됩니다. 증폭기에는 입력저항, 출력저항, 이득 세 가지를 찾아내면 되는데요. 먼저 입력저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저항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노드 전압이 이거고요. 이때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 이게 In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전류와 여기 노드의 전압 레이쇼를 가지고 Rin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보시면 RB가 있고, 파이 모델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알파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스몰 시그널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계산한 값을 찾아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B번 케이스. 프리즘인데 B. 여기서 Rin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Rin은 RB와 알파이의 패러렐인데, 여기 보시면 계산한 게 여기가 계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알파이에 해당하는 값이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하고 RB 값, 지금 RB는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RB1이 18K, RB2가 8.2K, 8.2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B는 이 둘의 병렬 값이기 때문에 F1 곱하기 F2 나누기 F1 플러스 F2 하게 되면 이게 RB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RB 값이고요. 여기가 알파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병렬 연결됐을 때의 저항이 이 값이거든요. 이걸 계산하려면 이제 이걸 적어놔야 되겠네요. RB 값하고 알파이 값을 적어놔야 되는데요. 계산 과정, 여기가 이제 계산, 여기가 시뮬레이티드 이렇게 돼 있죠. 계산했을 때에 이 값은 사실은 시뮬레이션 하나, 계산 하나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RB 값을 이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가 킬로옴 단위고요. 얘하고 똑같은 걸 여기다가 붙여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숫자로, 여기는 단위가 K옴, 킬로옴 모드고요. 알파이는 계산했을 때는 이 값입니다. 알파이가. 그리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이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각각을 1000으로 나눠 가지고요, 킬로 모드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도 킬로옴 하면 여기를 자, 이렇게 만들고요. R호도 가져보겠습니다. R호도 계산했을 때의 값이 여기가 계산했을 때의 값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값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각각 1000씩 나눠서요, 킬로옴 모드가 되게 맞춰 놓고 여기를 숫자로 2개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할 때 필요한 Rho, RB, 알파이, GM도 계산해 놔야 되겠네요. GM도 가져와야 됩니다. GM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계산했을 때는 GM이 이 값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GM은 이 값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Gmen스, 5분의 1의 단위를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여기를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Rin 계산해야 되고요. AV가 RL이 1일 때, 1K일 때, 이제 여기 RL을 적어 놓을까요? RL이 1K인 경우가 있고 10K인 경우가 있어요. 1K 혹은 10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AV를 계산하면 1K일 때는 이거고요, 10K일 때 이게 각각이 여기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GV일 때는 여기일 때만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RO와 AVO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Rin은 요 값이기 때문에 알파이하고 아래를 이렇게 적어놓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합시다. 삽입, 얘가 AV 1K일 때, AV 10K일 때, 1K일 때, GV는 1K일 때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Rin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RB와 알파이의 병렬이기 때문에 계산한 결과를 쓸 때는 여기 곱하기 여기 나누기 플러스 이렇게 하면 킬로옴 모드입니다.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그 Rin 값 이제 이 AV1 쪽을 계산해야 되는데, AV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AV 값은 그 GM 곱하기 여기 그 파이 등가 모델이라고 보시면 GM 곱하기 V 인이 여기 흐르는 전류인데, RO, RC, RL이 이 로드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값을 계산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GM, 지금 GM이 이 값이죠, 그죠? 마이너스 GM 곱하기 1K일 경우를 계산하려면 지금 여기를 계산해 놓는 게 낫겠네요. 여기에 이제 여기 RO하고 RC를 합쳐서 지금 RO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값의 병렬 값입니다. RO가 얘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RL이 1K일 때는 왼쪽에다 두고 10K일 때는 오른쪽에 두겠습니다. RO가 이게 RO가 이거고요. RC가 지금 RC가 1K로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1K면 B5 플러스 1K 하면 여기가 킬로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여기 RO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저기 RO하고 여기 로드 저항 RL이 있는데요. 요거는 1K고요. 여기는 1K다가 10K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K일 때 기득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GM 곱하기 요 값을 계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RO 곱하기 1K RL이 1K일 때입니다. 나누기 RO 플러스 1K를 하게 되면 저 값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뒤에 킬로 모드이기 때문에 삼성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걸 dB 스케일로 보통 적기 때문에 dB 스케일로 하려면 20 곱하기 로그 10의 ABS 이 값 이렇게 하면 이게 dB 스케일로 몇 dB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넘버가 dB 스케일로 계산했을 때의 값인데 예비보고 쓸 때 dB 스케일로 계산한 걸 적어주세요. 이렇게요. 41dB 10K일 때는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하면 마이너스 GM 곱하기 RO하고 10K의 병렬이니까 RO가 지금 이 값입니다. 이거 곱하기 10K 나누기 B7 플러스 10K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dB 스케일로 이 값이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킬로옴 오더니까 위에 3승을 곱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K일 때 41dB, 10K일 때 46dB. GV는 인풋 디바이더 레이쇼를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풋 저항 값이 이 값이기 때문에 RS와 Rin이 디바이딩 되는데 RS가 지금 2K입니다.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시면 여기가 2K예요. 2K가 붙어 있고 여기는 1K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디바이딩 레이쇼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1K일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Rin 나누기 RS가 2K 플러스 Rin 단위가 킬로 모드를 씁니다. 곱하기 AV 1K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를 계산하면 얘가 GV 1K일 때 이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RO하고 AVO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RO하고 AVO는 저희들이 이제 요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요. AV1하고 AV10 두 개의 레이쇼를 내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요 둘의 레이쇼를 알고 있고 여기 모르는 게 RO이기 때문에 RO에 대해서 풀면 값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해 보시면 여기에서 RO가 얻어집니다. 그러면 AVO는 GN 곱하기 RO로 찾으면 됩니다. 이 값으로 찾아내게 되면 어느 정도 이득이 나오는지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채우시면 되고요. 시뮬레이션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지언트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게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를 트랜지언트 애널리시스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입력이고요.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인이고요.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메저 쪽 섹션을 읽어보시면 여기는 여기에 픽투픽 값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픽투픽 값 그리고 아웃풋의 픽투픽 값 이렇게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AV는 지금 V인에서부터 Vout 사이의 레이쇼 V인에서부터 Vout 사이의 레이쇼를 되면 AV가 얻어지고 여기 dB 스케일 옮긴 게 밑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고요. GV는 소스에서부터 아웃까지 그래서 소스에서부터 아웃까지의 레이쇼를 얻어서 이걸 dB 스케일로 나타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입력 저항 Rin은 여기 전압에서 여기 들어가는 전류를 나눠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 양단의 전압을 차이를 낸 다음에 RS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VS에서 VI 이제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소스장으로 나눠주게 되면 흐르는 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압과 이 전류 사이의 비, 여기 전압과 여기 흐르는 전류의 비를 구하게 되면 인풋장이 얻어집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계산해서 얻어진 값인데요. 이걸 뒤에 단위를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여기 옮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산한 값을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도 이제 계산한 값을 적어야 되는데, 계산한 값은 요 식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왼쪽을 우리가 y라고 제가 적을게요. 여기 값이 두 개 레이쇼 값이요. 그러면 얘가 10 rho 플러스 1k가 되고요. 요 오른쪽으로 여기를 넘기면 여기 y가 이거의 레이쇼라고 보면 저 레이쇼 곱하기 RO 플러스 10K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O에 대해서 정리해서 찾으시면 이게 얻어지고요. 위에 걸 이걸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얻어집니다. 자, 시뮬레이션 쪽에 오셨어요. 요 값들을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먼저 AV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AV가 여기가 AV가 지금 10K일 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RL이 10K일 때입니다. 10K일 때이기 때문에 요 칸에 적으시면 됩니다. AV가 얼마냐 하면 168 정도 되고요. 이걸 dB 스케일로 적으면 44.5dB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입력 저항 R인 값은 여기 계산된 게 있는데 이게 1.2K 킬로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 값인데 이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1K일 때 여기 값을 계산해야 되면 여기를 1K로 바꿔야 됩니다. 1K로 바꾸고 다시 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읽어보면 게인이 나오는데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AV가 94 정도 나옵니다. 94.2 dB 스케일로 옮기게 되면 39.5 이 정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GV는 여기 있는 건데요. 35.8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뒤에 dB 스케일로 적게 되면 31.1dB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제 포이즈까지 생각하면 여기 마이너스겠죠. 그죠? 여기 위상이 뒤집혀져 있으니까 인버팅 앰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이제 계산했을 때의 값이고요. 여기 값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의 값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RE는 마찬가지로 1.23K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그 저항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O하고 AV는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산해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계산했던 거와 같은 방법으로 RO 찾아내고 AVO를 찾아서 여기 적어 주시면 이 테이블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THD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THD는 여기 RL 값이 1K일 때와 10K일 때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으실 때 RL이 1K일 때 그리고 10K일 때 두 번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양을 측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에서 보시면 1K일 때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후려 어네시스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를 한 다음에 메모장에 가져오겠습니다. 메모장에 가져오셔서 이게 하모닉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드 하모닉, 4차 하모닉, 5차 하모닉, 프레 시리즈 개수들입니다. 6차 하모닉, 7차 하모닉, 8차, 9차, 10차,
11자까지 하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THD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이렇게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다음 여기가 랩10의 예비 보고서인데 C번 항목입니다. 여기에 페이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얘가 주파수에 따라서 값이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컴포넌트 값입니다. 여기에 값을 세컨 하모닉부터 여기에 스퀘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컨 하모닉부터 11차 하모닉, 11 하모닉까지 스퀘어에 있는 값이 있고요. THD 값 얘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이제 펀더먼털 성분분의 토탈 하모닉 성분의 합인데요. 합을 낼 때 제곱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제곱된 값이기 때문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고 썸을 합니다. 스퀘어 썸을 한 걸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여기 값으로 나눠주면 이게 THD 값입니다. 여기에 이제 퍼센티지로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100분율로 5.1대짜리까지, 9G짜리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5.25% 정도가 얻어지는데 이게 1K일 때 1K일 때 정도 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HD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THD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면 섬에 K 이퀄 2부터 N까지 VK의 스퀘어 썸이고요. 여기가 V1의 값, 요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보면 C3에 해당하는 게 V1의 크기고요. 여기가 스퀘어 썸을 다 더한 게 여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가 10K일 때, 10K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를 10K 라고 놓고 다시 어널시스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출력 신호가 좀 더 커지는데요. 출력 신호를 제가 안 찍어놨는데 여기를 제가 지금 60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값이 나오는데 이게 1K일 때는 이 정도 값이 줄어들었다가 10K일 때는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60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빨간색이 출력인데요. 이것보다 60배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THD 값을 계산을 해보는데요. 똑같이 잡아서 여기에 세컨 하모닉, 서드 하모닉, 4차 하모닉,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THD 이렇게 나왔죠. 그죠? 실제 계산하면 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요 값이 나왔었죠. 그죠? 이때는 그냥 요 값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피해서 이제 굳이 계산은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펀더먼털을 제외한 나머지 신호의 스퀘어를 구해서 여기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거, 요게 여기 안에 스퀘어 루트 안에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THD는 여기 지금 RL이 10K일 때죠, 그죠? 얘는 스퀘어 루트에 여기 썸값 나누기 펀더먼털 컴포넌트를 해서 퍼센티지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플롯해야 되는데,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여기에서 일단은 RL을 1K로 바꾸고요. 1K일 때 여기에 에이시아네시스를 제가 액티베이트 시키겠습니다. 에이시아네시스를 40Hz부터 4메가까지 데케이트당 11개씩 해서
플랫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셔네시스를 하게 하고 아웃풋만 그리면 되니까요. 여기를 없애고 여기를 60을 없애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얻어지는데, 여기를 플랫하기 위해서 바텀을 0dB, 여기를 10dB, 5dB로 할까요? 5dB로 하고 여기를 40dB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려주시고, 이게 이제 1K일 때 이렇게 얻어지고요. 여기에서 로우 프리퀀시 코너하고 하이 프리퀀시 코너를 찾아야 되는데요. 커서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여기에 이걸 가져와 보시면 원래 여기 있던 값에서 3dB 떨어지는 자리, 지금 보시면 31.4인데 31.5기네요. 31.5에서 이제 3dB 떨어지면 28.5dB 정도 되는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져와서 28.5, 여기를 보시면 돼요. 28.5dB 28.5dB 네, 여기쯤 되네요. 네, 이 정도 주파수에 해당하네요. 여기 48.5dB 네, 여기쯤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38.5dB 있는 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38.5dB 만나면 안 되겠죠, 여기. 네, 여기. 그러면 여기도 28.5dB 죄송합니다. 31.5이기 때문에 여기가 28.5 하면 여기가 로우 프리퀀시 코너, 여기 하이 프리퀀시 코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캡처하셔서 여기 넣으시고, 여기 로우 프리퀀시 코너는 여기 값을 적어주시고요. 하이 프리퀀시 코너는 여기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주파수와 요 주파수 두 개를 적어서 이 둘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밴드위스가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예비 보고서를 마칠 수 있습니다.